56페이지라고 쓰세요. 기본서 56페이지. 기본서 56이라고 썼어요? 기본서 56이라고 썼어요? 법률 해석에다가, 자, 지금부터 봐요. 법률 해석을 보면 여기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한테 1억 원을 사라고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 하냐?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여기 을이 승낙을 하죠. 승낙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를 하죠. 이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요, 이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뭐가 된다? 일치가 되죠. 일치가 되면 여기에서 뭐가 되냐? 계약이 이루어지고요. 이 계약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법률 요건,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법률 요건은 두 가지인데 그냥 법률 행위다. 이렇게 보자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법률 행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법률 행위는 뭐를요?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를 어떻게 한다?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죠.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보면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요.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요건이고 효과죠. 이 법률 효과를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을 법률 행위의 뭐다?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볼 것이 뭐냐면 여기서 의사표시가 뭐냐 이 말이죠. 그럼 의사표시는 갑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자, 다른 말로 표의자죠. 표의자가 우리 다 배웠죠. 뭐 한다? 원한다. 이런 말이죠. 원한다. 뭐를 원한다? 의욕한다. 뭐를요? 대금하고 등기. 대금과 등기를 뭐라 한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나와 있는 의사표시가 뭐냐 이 말이죠. 이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뭐 한다? 원한다. 다른 말로 뭐 한다? 의욕한다. 뭐를?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욕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여기 있는 의사표시에서 의사라고 하는 것은 법률 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다 이란 말이죠. 법률 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할 때 의사표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의사하고 표시라고 하는 말이 합성이잖아요. 같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때의 이 의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법률 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는 법률 요건은 그냥 요건이라고 하고 법률 효과는 그냥 효과라고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 의사는 뭐냐? 이것을 법률 효과 의사, 법률 효과. 그래서 법률은 지우고 그냥 이것을 효과 의사, 법률 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 이 말이죠. 그런데 법률 효과에서 법률을 지우면 그냥 효과 의사 이렇게 얘기하고 이 효과 의사는 마음속에 있는 거죠. 의사는. 그래서 이것을 내심의 효과 의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심의 효과 의사, 다른 말로 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의사라고 하는 말은 효과 의사, 내심의 효과 의사, 진이 이것이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표시는 뭐라냐? 표시. 이것을 다른 말로 표시 행위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표시상의 효과 의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 뭐냐? 표시 행위로부터 뭐가 되는? 추단되는 효과 의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제 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이란 말이 뭐죠? 추측해서 판단한다 이 말이죠. 추단되는 효과 의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요 의사표시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것을 반복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효과 의사와 의사표시 이렇게 하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 말을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다. 효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효과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다. 내심의 효과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의사표시를 얘기할 때 이 말이 다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있지 않으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내 말 지금 이러면 이해됐죠. 지금 이 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게 효과 의사라고 하는 것은 법률 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효과. 법률 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죠? 법률행위의 뭐라고 그래? 목적. 목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 법률 효과,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내용을 뭐하는 것? 확정시키는 것. 확정시키는 것. 시키는 것.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법률행위의 뭐라고 한다? 해석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이 법률행위는 뭐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죠. 다른 말로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것을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해.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여기요. 이 갑이 을한테 대금을 뭐죠? 대금을 1억을 받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1억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와? 1억은 어디서 나와? 계약을 해야 나오죠. 계약은 뭐가 있어야 돼? 청약을 해야죠. 갑이 지금 얼마라고 청약을 해야지 나와? 1억에 사라고 해야지 대금이 1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갑이요 1억이 아니고 만약에 9천이다 그러면 1억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결국 내가 대금이 얼마냐 이것을 확정하는 것을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그래. 법률 효과가 얼마냐, 법률행위 목적이 뭐냐, 내용이 뭐냐를 확정시킨 것을 해석이라고 하는데 법률행위를 해석하려면 그러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 먼저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보면 뭐냐면 그럼 법률행위는 언제 해석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으면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사라고 갑을 뭐라고 하냐? 표의자라고 하고 을을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갑이 뭐라냐?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고 하냐?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의 의사가 얼마냐? 갑의 의사는 자기는 받고, 의사가 뭐죠? 나는 받고 싶다. 그 받고 싶은 건 얼마냐? 1억이란 말이죠. 표시도 얼마냐? 1억이란 말이죠. 1억에 사라? 이건 의사는 받고 싶다. 표시는 1억에 사라? 그러면 의사 표시가 일치하잖아요.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는 법률행위를 절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면 청약은 뭐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것을 청약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먼저 1번으로 뭐가 있다? 먼저 청약이 있으면. 그 다음에 2번이요.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뭐를 하냐? 승낙을 해. 승낙을 할 때는 상대방이 승낙을 할 때는 어떻게 승낙을 하냐? 자기 멋대로 승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표의자의 표시대로 승낙을 해. 표시대로 승낙을 해. 2번. 그래서 1번과 2번이 일치를 하죠. 이 일치가 3번이라고 그래. 일치가 되면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냐?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약이요. 이게 이제 순서예요. 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그럼 이걸 청약이라고 얘기하고 이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은 승낙을 하는데 우리가 승낙을 할 때는 표의자의 의사대로 승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표의자의 표시대로 승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서는 그것은 의사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는 재산상 법률행위를 전제한단 말이죠. 재산상 법률행위를 할 때는 상대방이 누군지 내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요? 그러니까 이런 보면 매매계약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보면 여러분 부동산 해보신 분들 다 기억하죠? 어젯밤까지요 뭐라냐 새벽에 갑자기 밤 12시 넘어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내일 그 사람 꼭 나오게 좀 해달라고 이 계약 꼭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아침에 전화하죠. 전화기 꺼놓고 받지도 않아요. 알겠죠? 왜요? 이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상대방은요 이 갑이라는 사람의 마음의 의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승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1억 원에 1억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표시가 살래 이 말이죠. 1억 원에 살래? 그럼 아, 저 사람은 1억 원에 팔 마음이 있나 보다. 그러면 나도 그러면 1억 원에 산다고 해야지. 응, 알았어. 이렇게 한 게 표시잖아요.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 일치가 있으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본다 이런 말이죠.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요. 여기를 다시 한번 보면 만약에 그러면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일치하지 않으면. 그럼 여기서 보면 이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사라고 갑을 표의자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이 청약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청약은 뭐라고 한다? 의사 표시잖아요. 이 사람의 의사가 얼마죠? 1억에 살래? 이 말이죠. 자기는요 마음속으로 얼마냐? 1억에 살래?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 그런데 표시를 할 때요 문자를 보냈는데 잘못 보내가지고 동그라미 하나가 빠진 거예요. 동그라미 빠지니까 얼마가 됐어요?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1,000만 원. 의사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청약을 1억 원에 했다는 거예요? 1,000만 원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요, 이 상대방이요,
상대방은 일단 승낙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은 일단 승낙을 할 때 갑의 표시대로 승낙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것이 일단 청약이 있어야 그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승낙을 하고 청약과 승낙이 일치하는가 아닌가를 알아볼 거 아니에요. 여기처럼요. 의사 표시가 일치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죠. 1억 원에 사라는 말이나 1억에 받고 싶다는 말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알았어 1억 원에 표시대로 하면은 계약이 성립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생기죠. 왜요? 도대체 갑이 을한테 청약을 얼마 했냐 이 말이죠. 청약을 얼마를 했는지 알아야 갑이 을한테 받을 돈이 얼마냐 이 말이죠. 만약에 1억으로 청약이다 그러면 1억을 받겠고 1,000만 원으로 청약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받을 게 아니에요. 알겠죠? 결국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의사는 1억인데 표시는 1,000만 원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1억으로 청약을 했다는 말이냐 1,000만 원으로 청약을 했다는 말이냐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만약에 1억으로 청약한 것으로 보면 받을 돈이 1억일 것이고 1,000만 원으로 청약한 것으로 보면 받을 돈이 1,000만 원일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대금을 뭐라고 한다? 법률효과,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하고 이 법률효과,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시키는 것을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뭐가 결정이 돼야 돼? 뭐가? 청약이 결정이 돼야 된다. 청약이. 다른 말로 의사와 표시가 결정이 돼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청약 즉 의사 표시가 1억이다. 그러면 1억으로 결정이 될 것이고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으로 결정이 될 것이니까 결국 법률행위를 해석한다고 하는 말은 결론적으로 뭐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법률행위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 얼마인지 모르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이 이렇게 있고 을이 있으면 갑이 청약을 하죠. 청약을 하는데 이 청약이 의사 표시잖아요. 의사 표시인데 이 사람의 의사는 1억인데 말은 잘못했죠. 1,000만 원으로. 그러면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의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의사대로 청약한 것으로 봐버려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의사대로 청약한 것으로 보는 것을 의사주의라고 얘기해. 그러면 여기서 봐.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상대방이죠.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은 승낙을 하죠. 우리 승낙을 할 때는 어떻게 승낙한다고 그랬어? 표시대로 승낙을 한다고 그랬죠. 표시대로. 이 표시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그러면 갑은 1억인데 을은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죠. 불일치니까 계약이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불성립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의사주의로 가면 만약에 표시주의로 한번 가봐. 표시주의로 가면 어떻게 되냐?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하죠. 청약을 하는데 청약이 의사 표시잖아요. 이 의사는 1억인데 표시를 잘못해서 1,000만 원,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을 때 이때의 이 청약을 뭐로 본다? 1,000만 원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뭘 한다? 승낙을 하죠. 승낙을 할 때는 항상 뭐대로 승낙을 한다? 표시대로. 표시는 얼마다? 1,000만 원이다. 그럼 여기도 1,000만 원이고 여기도 1,000만 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두 개가 뭘 한다? 일치를 하죠. 일치하니까 계약이 뭐 한다? 성립하죠. 얼마로 성립한다? 1,000만 원으로. 그럼 1,000만 원으로 성립했으니까 받을 수 있는 돈도 얼마다?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각 나라마다 의사와 표시가 다를 때 의사를 중요시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표시를 중요시하는 나라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느 쪽인가?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느 쪽이냐? 이러면 우리나라 말을 봐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 사람 마음속 한길속은 알 수가 없어도 물속 역길속은 알 수가 있어도 사람 마음속 한길속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너가 생각한 대로 책임을 져야 돼? 말을 한 대로 책임을 져야 돼? 말한 대로 책임을 져라. 말한 대로. 우리나라는 표시를 우선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사와 표시가 다를 때 의사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표시대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프랑스와 같은 나라는 의사를 중시해. 독일과 우리나라는 표시를 중요시한다 이런 말이죠. 각 나라마다 어디를 중요시할 것인가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의사를 중요시할 것인가 표시를 중요시할 것인가 이런 것은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만 나오는 말이고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의 일을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 나오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본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항상 뭐가 문제냐? 이런 봐 여기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갑이 받고 싶은 돈은 얼마예요? 1억. 1억을 의사라고 하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한테 얼마를 인정해 주면 돼? 1억을 인정해 주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의사는 문제가 안 돼. 뭐가 문제가 돼? 표시. 말 잘못한 것이 문제가 되죠. 말 잘못한 거. 그래서 항상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의사는 문제가 안 돼. 왜? 내가 받고 싶은 돈이 1억이니까. 나한테 1억 주면 나는 아무 말 없어. 내가 설령 받고 싶은 돈은 1억인데 말은 잘못해서 1,000만 원이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요 1억을 주겠대. 그럼 나는 아무 문제가 없죠. 얼마를 줄 때 문제가 돼? 1,000만 원을 준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만 문제가 되냐? 표시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표시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죠? 있고 우리 있으면요 청약을 하죠. 청약할 때 의사하고 표시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의사가 얼마죠? 1억이죠. 표시가 얼마죠? 1,000만 원이죠. 그러면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러면 항상 뭐가 문제냐? 이 표시 1,000만 원이 문제죠. 1,000만 원. 이 표시를 그대로 유효로 볼 것인가? 알죠? 무효로 볼 것인가? 이런 말이죠. 그래서 표시를 유효로 본다. 이것을 우리는 표시주의라고 얘기하고 표시를 무효로 봐. 그럼 표시가 없네 무효니까. 그럼 뭐만 남아? 의사만 남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의사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표시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유효하다 이런 말이고 그럼 의사주의는요. 의사주의는 표시를 무효로 보니까 표시는 뭐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고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를 할 때는 의사주의, 표시주의 그런 말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의사 표시가 일치할 때, 일치하지 않을 때, 일치하지 않을 때만 쓴다. 그럼 봐봐. 우리는 먼저 의사와 표시는 일치를 해야죠. 그리고 뭐냐? 하자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있단 말이에요. 불일치. 이 불일치를 뭐라고 표현하냐? 의사의 흠결이다 이렇게 표현해. 의사의 흠결. 알겠죠? 그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는 것을 뭐라냐?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면 의사표시가 일치하는데 일치하지 않는 것을 불일치를 의사의 흠결해가지고 이런 의사의 흠결을 표의자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알고 있다 이것을 107조 비진의 표시 또는요 108조 허위 표시라고 얘기를 하고 모르고 있는 것을 109조 착오라고 얘기하고 하자가 있는 것을 110조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사기나 강박은 일단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해.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일단 일치하니까 사기나 강박에서는 의사주의다 표시주의다 이런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올 수가 없다. 의사주의 표시주의는 의사 표시가 일치할 때 불일치할 때 불일치할 때만 나온다. 그래서 107조 108조 109조에서만 의사주의 표시주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러면 107, 108, 109조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항상 뭐를 가지고 따진다? 뭘 가지고 따져? 표시를 가지고 따진다 했잖아요. 표시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는요. 비진의 표시는 뭐냐? 비진의 표시는 원칙은 유효예요. 원칙은 유효. 그런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 허위 표시는 무조건 뭐가 되고 무효이고 착오는 뭐 할 수 있고 취소. 취소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일단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고 예외적으로 무효이고 허위 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착오는 취소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유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유효다 이 말은 표시가 유효냐 표시가 무효냐 이 말이에요. 알겠죠? 왜냐하면 의사표시 불이치니까 결국 비진입 표시가 유효라는 것은 뭐가 유효이다? 표시가 유효니까 무슨지? 표시주의. 무효는 뭐가 무효? 표시가 무효. 표시가 무효면 뭐만 남아? 의사. 그래서 무슨지? 의사주의. 여기는 허위 표시 무효니까 무슨지? 의사주의. 취소는 무슨지? 표시주의 이 말이에요. 표시. 왜?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는 원칙은 표시주의고 예외적으로 의사주의다. 이 두 개가 짬뽕되어 있다. 다른 말로 짬뽕주의를 뭐라 한다? 절충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은 무슨지? 표시. 예외적으로 무슨지? 의사주의.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107조, 108조, 109조를 볼 때 107조는 뭐라고 나왔냐?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있다. 그 효력이 있다. 그가 뭐냐?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고,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뭐를 무효로 한다? 표시를 무효로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은 우리 민법에서 뭐밖에 없냐? 107조, 108조, 109조밖에 없어. 그러니까 107조, 108조, 109조의 경우에만 의사주의, 표시주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110조에서는 그런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107, 108, 109조에서만 유효냐 무효냐 취소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유효는 표시가 유효다 표시지, 무효는 표시가 무효다 의사주의 이렇게 가. 그래서 여기로 봐봐. 여기는 표시가 유효 표시주의, 표시가 무효 의사주의 이렇게 간다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냐 표시냐가 먼저 결정이 돼야 되죠. 의사주의는 의사대로 결정이 되고 표시주의는 표시대로 결정이 되면 돈을 받을 때도 표시주의는 표시대로 돈을 받고 의사주의는 의사대로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법률 효과를 확정한다. 법률 효과를 확정하는 것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 해석이다. 이렇게 해석.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은 일단 뭐가 결정이 돼야 돼? 의사냐 표시냐가 결정이 되면은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도 결정이 되죠. 결국 무슨 말이냐? 의사냐 표시냐를 결정하는 것이나 법률 효과를 결정하는 것이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래서 표시주의를 뭐라고 하냐? 법률행위 해석에서 규범적 해석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의사주의를 무슨 해석이라고 한다? 자연적 해석이다 이러면 돼. 그래서 여러분요, 규범적 해석은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가 연관이 되고, 자연적 해석은 무슨 주의하고? 의사주의하고 연관이 된다. 의사. 알겠죠? 이렇게 딱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앞으로 표시주의는 규범적 해석과 의사주의는 자연적 해석과, 표시주의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뭐대로? 표시대로. 의사주의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뭐대로? 의사대로. 뭐가 무효? 표시가 무효. 봐봐. 내가 지금 이거 하나 물어보는데 이거 하나 대답 못하면 그럼 뭐 뇌 용량이 많이 부족한 것이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머리를 키워야 되겠죠. 봐. 표시 봐봐.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표시만 가지고 따져. 생각을 조금만 해봐. 내가 있으면. 알겠죠? 표시만 가지고 따져.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주의예요. 표시가 무효다? 그럼 무슨 주의예요?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대로? 의사대로. 표시주의는 뭐대로? 표시대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헷갈린다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알겠죠?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요. 내가요, 화성 가서 에어리언을 만나봤는데 걔들은 다 알고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만 가지고 따진다? 표시.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무슨지? 표시지.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 무슨지?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다? 표시가 무효죠. 의사. 자, 그럼 봐. 자, 우리가 내가 좀 시간이 가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가 다스려라 이 말이죠. 그럼 뭐냐? 먼저 누가? 표의자가 의사를 결정을 해. 그렇죠. 내가 먼저 내 마음속에 결정을 하죠. 그리고 결정한 것을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뭐를 해? 상대방한테 표시를 해.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표시를 해. 표시하면 표시에 대해서 뭐를 해? 책임을 져. 이렇게 책임. 이게 사적 자치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학원을 오셨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학원을 가야 되겠다, 이 학원을 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해가지고 이 학원 왔잖아요. 그러면 이 학원 했으면 이 학원에서 뭘 해야 돼?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공부를 한번 딱 들어보니 만만치 않잖아요. 옆에서는 대답에 쌓지,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알겠죠?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인가 아닌가, 번지수가 잘 됐나 잘못 됐나, 지금요 옛날에 도로명 주소로 가야 될 것인가 지번 주소로 가야 될 것인가 헷갈리죠. 알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의사를 결정을 해가지고 여기 왔잖아요. 그럼 그 결정한 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일반인 상대방한테 거기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다행히도 우리 학원 학생들은요 책에다가 종이, 달력 종이 찢어가지고 책 옷을 입혀온 사람은 없죠. 그런데요 다른 데로 보면 책 옷을 입혀서 다녀. 왜요? 자기를 의사를 결정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남들이 알면 난리가 나죠. 알겠죠? 왜요? 만연의 사태를 대비해서요. 합격하면 다행인데 혹시나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책에다가 해놓고 뭐라고 한다? 영자의 전성시대 이렇게 싸운 거죠. 어제 알겠죠? 그래서 뭐냐 물어보면 나 소설책 읽는다. 알겠죠? 어떤 사람은 또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써고 나온단 말이죠. 남들이 봤을 때는 대단해 보이죠. 알겠죠? 그런데 딱 펼쳐보면 무슨 책이다? 민법책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뭐냐? 자기가 결정한 것을 대외적으로 표시를 하고 그 표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질 것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뭐 이순신 장군이냐, 적에게 나를 뭐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게 아니고 적에게 나의 공부 사실을 알리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알겠죠? 왜요? 책임이 무섭거든, 책임이. 하지만 사적 자체를 뭘 해야 돼?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예 그냥 툭 터는 게 좋아, 남들한테. 왜? 그래야만이 책임감이 있으니까 공부라도 열심히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냐? 표의자가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한 것을 상대방한테 표시하면 표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이것을 사적 자치라고 해. 그래서 사적 자치는 결정을 뭐라냐? 자기 결정의 원칙이다. 자기 결정의 원칙, 책임은 자기 책임의 원칙이다. 이렇게. 자기 결정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 이 두 가지가 사적 자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했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여러분요, 표시가 먼저예요? 의사 결정이 먼저예요? 표시, 의사 결정이 1차적이죠. 결정한 것을 표시하니까. 알겠죠? 눈이 있으면 한번 봐봐. 알겠죠? 그래서 표시가 뭐냐? 2차적이죠. 2차적.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이런 말 많이 듣죠. 이런 말. 무슨 말 해놓고 나서 상처 입었다고 그래. 야, 나 너 말 듣고 상처 입었어. 이런 말 하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야, 뭐 그런 거 상처 입니? 나 별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그런 건 또라이죠. 알겠죠? 여러분요, 생각을 해봐. 우리가 뭔가를 표시를 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결정된 것을 밖으로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의사가 결정돼 있어. 그래서 표시. 그러니까 여러분 봐. 부부 사이에 보면 대화하는 수준을 보면 금방 갈 수 있어요. 남편이 뭐라고 하는데 아내가요 자기도 모르게 반발적으로 말이 억성이 나거나 억양이 높아지죠. 그건 부부 사이가 안 좋다는 거죠. 왜요? 상대방에 대한 좋지 않는 생각이 나한테 의사가 이미 결정돼 있으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퉁퉁거려. 그래서 야, 너 왜 자꾸 퉁퉁거리니?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너가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 의사결정이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네거티브적으로, 부정적으로 돼 있으니까 좋은 의사가 안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봐봐. 자식들하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죠? 말이 벌써 부드럽죠, 엄마가. 남편한테 얘기할 때하고 애한테 얘기할 때 말이 다르요. 애한테 대해서는 언제나 내가 미안하고 더 못해줘서 미안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아이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할 때는 언제나 말이 부드럽죠. 왜? 이 아이에 대해서 항상 내가 뭐요? 미안하고 못해 미안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성장하는 게 아름답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의사결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그 사람이 누구하고 말하는 걸 딱 보면 학원생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무슨 말 할 때 그 학생들한테 유난히 친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또 있죠. 그러면 왠지 저 사람한테 내가요 별로 안 좋아. 나도 모르겠어 왠지. 그러면 말이 나갈 때 어떻게 해요? 퉁거리고 나가죠. 그런데요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해요? 정 그러고 나가죠. 알겠죠? 정이 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알겠죠? 퉁은 퉁퉁거리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1차적으로 자기가 결정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이 결정한 의사가 어떻게 결정됐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말을 할 때 한번 봐봐. 내가 누구한테 말할 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보면 내가 표시하기 전에 의사결정이 잘못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부터 원인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죠. 물론 상대방이 잘못했겠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겠죠? 그렇단 말이죠. 됐죠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를 가지고 보냐면 결론을 가지고 내가 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우리는 먼저 상대방이요
없는 경우가 있고 있는 경우가 있어. 상대방이 없으면 표시가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죠. 이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집에서 혼자 샤워한다. 옷을 다 벗고 샤워를 하고 있죠? 그런데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상태로 밖으로 나왔을 때 문제가 되죠. 알겠죠? 그걸 뭐다? 표시죠, 표시. 그걸 공연음란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샤워가 있는데 제가 전화 와서 경찰서에서 당신은 지금 공연음란죄를 하고 있어. 그런 말이에요? 안 하죠. 그래서 나 혼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없을 때는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로 가는 거야. 너무나 당연하죠. 알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있다? 상대방이 있을 때는 의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 표시가 중요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다? 원칙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요,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이게 시험이 항상 원칙과 예외 중에서 뭐가 중요해? 예외가 중요하죠. 예외. 그래서 의사주의다. 첫 번째요, 상대방과 누구요? 표의자의 뭐가요? 의사가 뭐한다? 일치한다. 합치를 한다. 그 다음에 합의를 한다. 양해를 한다. 둘이 짜고 한다. 또는 통정한다. 통모한다. 이 말들이 다 뭐야? 다 일치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 일치한 의사대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 일치한 의사대로. 여러분요, 이 두 사람 의사. 두 번째는요, 상대방이요, 누구요? 표의자의 뭐를? 의사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여러분, 이건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 한번 얘기했는데, 얘기 안 했어요, 이거요? 했어. 이때 상대방이 누구냐? 상대방이 애기 아들이요? 7살, 8살, 7살 애기란 말이죠. 여기 이 표의자가 누구죠? 엄마죠, 엄마. 엄마가 뭐라 하죠? 얘한테요? 너 빨리 들어와라, 지금 춥다, 감기 걸린다. 그러면 얘가 뭐라고 그래요? 빨리 들어가야 되겠죠. 안 들어오죠. 엄마가 한마디 더 하죠. 너 그럼 맞는다. 한마디 더 수위를 더 높이죠. 너 이제 죽었어. 알겠죠? 너 이제 지금 안 들어오면 15분 안에 안 들어오면 너 이제 죽을 거야.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요, 얘는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아니요, 죽었어. 그러니까 큰일 났다. 나는 아직도 살 날이 많은데 빨리 들어가야 되겠네. 이렇게 들어가면 걔가요, 관찰을 많이 해야 돼. 걔는. 알겠죠?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엄마가 이제 난리가 나죠. 그랬는데도 얘는요, 엄마가 분명히 자기를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죽을 각오라고 들어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든지, 뭐 엄마를 접근금지 가처분 하든지, 가처분 신청하든지 해야 되는데 별 생각 없이 들어와. 문을 딱 열고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 엄마 밥 달라고 하죠. 알겠죠? 언제 죽으려고? 살 먹고 죽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밥 달라고 하죠. 그러면 또 엄마는 어떻게 해요? 엄마는 밥 줘, 안 줘? 주죠. 애기 씻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방금까지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봐봐. 우리 지금 엄마는요, 엄마의 의사 표시를 한번 보라고. 엄마의 의사는 죽일 마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표시는 뭐 한다고 했어? 죽인다고 얘기했죠. 의사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다? 일치하지 않죠. 근데 엄마죠.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죠? 표시주의죠. 죽인다 했으면 죽여야지. 알겠죠? 표시주의니까. 그렇잖아요. 원칙 표시주의. 뭐대로 있다? 표시대로. 그럼 죽여야죠. 알겠죠? 그런데 죽인다, 안 죽인다? 안 죽이죠? 왜요? 이 아이 상대방은 엄마가 자기를 죽일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죽일 마음이 없다고 알아 몰라? 알죠. 그러니까 의사대로 가는 거예요. 엄마는 원래 죽일 마음이 없거든요. 아기도 엄마가 자기를 죽일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의사대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의사대로 간다 이 말이고, 여기는요,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일치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뭐냐? 우리는 많이 봐봐. 계약을 할 때 갑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과 을이요, 이 매매 계약을 얼마나 했냐? 1억으로 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합의는 1억으로 합의를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동그라미 하나를 더 쳐가지고 10억이 돼버린 거예요. 10억으로 달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두 사람의 의사는 얼마로 일치했어? 1억으로 일치했는데 표시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그 표시는 뭐로 본다? 무효로 본다. 그래서 의사주는 뭐예요? 의사주는 표시는 뭐로 봐? 무효로 보고. 뭐대로 효력이 있어? 의사대로 효력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의사의 일치는 1억으로 일치가 되어 있는데 표시를 잘못했다 이 말 아니에요? 10억으로 동그라미 하나를 더 했다 이 말이죠. 일십, 백, 천만 하다가 잘못됐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이런 경우 10억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표시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간다? 1억으로 간다.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했을 때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요, 죽었다 깨나도 뭘 알았냐? 이 말은 이해해야 돼. 상대방이 없다? 의사주의. 상대방이 있다? 원칙적으로 무슨지? 표시주의. 그러나 상대방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의사주의가 중요해서 그 말씀이 나온다.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뭐? 일치. 상대방이 의사를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앉아 보면 뭐를 보냐면 이렇게 이것을 한번 봐. 여기 오표시. 표시가 잘못됐다 이 말이죠. 무해. 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 무슨 말이죠? 봐.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X토지하고 Y토지. 갑이 100-1번지에 있고 300번지에 있는 땅이란 말이죠. X토지가 있고 Y토지가 갑이 가지고 있는데 X토지에 대해서 갑하고 을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등기는 Y토지로 등기를 한 것이에요. 이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 이 갑을 뭐라고 한다? 갑을 뭐라고 얘기해? 표의자라고 얘기를 해. 을을 뭐라고 얘기해?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지금 누가 있어?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예요? 표시주. 그래서 먼저 표시주로 가봐. X토지로 계약하기로 합의했는데 실수해가지고 Y토지를 등기했더니 을이 Y토지의 소유자가 된다. 원칙적으로 표시주의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내가 조선말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갑하고 을하고 X토지에서 계약을 하기로 체결하기로 합의했죠. 근데 번지수를 착각해가지고 Y토지가 등기가 돼 있어. 그러면 을은 Y토지 소유자가 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둘이 지금 아니 생각해봐. 번지수 하나 잘못했다 해서 등기하면 잘못했는데 그걸 소유자다. 그러면 안 되죠.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표시주의인데 표시대로 소유권을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이제 다시 찾아봐. 의사주의가 있는가? 알겠죠? 둘 중에 하나.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일치했단 말이 있는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말이 있는지를 찾아. 그런데 봤더니 갑하고는 X토지로 합의했다는 말이 있네. 우리 이것을 무슨 주의라고 한다? 의사주의라고 얘기해.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이다. 그럼 표시는 무슨 토지? Y토지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의사는 무슨 토지?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뭐 한다? 성립한다. 이 말이죠. 성립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를 잘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대로 가면 되니까? 의사대로 가면 되니까. 그것을 오표시 무효의 원칙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을토지의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런데 을이요, 봐봐. 을이 이것을 잽싸게 또 병한테 팔아먹어. Y토지 등기를 해줘. 그러면 이 병은요, Y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자기는 전혀 모르고 등기를 넘겨받았어. 이 등기가 무효인 걸 모르고 등기를 넘겨받았어. 병은 Y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왜 못해? 왜? 무슨 말 하겠죠?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Y토지 등기가 무효죠? 그럼 병도 소유권을 취득 못한다. 무효니까.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는 무슨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했다? X토지. 그러면 을은 X토지에 대해서 소유자다. OX. X다 이 말이죠. 계약만 성립했지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죠.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그래서 을은 X토지에 대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다.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계약만 성립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럼 볼까요? 자연적 해석 봐요. 자, 157번이죠. 자연적 해석 또는 규범적 해석에 의하여 법률에 의감한 후 성립한 후 거기에 성립 동그라미 보충적 해석 거기다 뭐라고 쓰냐? 틈, 간극 이렇게 틈, 간극이 있을 때 틈이나 간극이 있을 때 보충적 해석. 자, 158번은요. 상대방 없는 동그라미 없는 상대방이 없는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 그래서 이퀄 의사주의. 아까 우리 상대방이 없으면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라고 했죠. 오표시 무효 원칙. 그러면 상대방 이러면 자연적 해석은 의사주의니까 의사주의는 상대방이 없다고 그랬죠.
상대방이 없는 것은 뭐죠? 재단법인, 설명이, 유언, 유종, 소유권의 포기, 이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연적 해석이 적용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자, 160번은요. 계약의 해석은 문구에만 고해될 것이 아니라 뭐를 해석한다? 당사자의 지인이가 뭐죠?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지금 내가 여기 봐. 이 의사를 중요시한 것은 무슨지? 의사주의. 표시를 중요한 것은 무슨지? 표시주의. 의사주의는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표시주의는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그러니까 의사라는 말이나 지인이라는 말이나 똑같으니까 당사자의 지인이를 탐구한다는 말은 의사대로 해석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161번은요. 당사자 모두 X토지를 계약하기로 합의. 당사자 모두 뭐야? 당사자 모두란 말은 몇 명 있는 거야? 2명이 있죠. 한 사람은 그러니까 표의자, 한 사람은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로 가야 돼? 표시주의로 가야 되는데 지금 두 사람의 의사가 합의가 있다잖아요. 그러면 다시 무슨 주의로 가? 의사주의로 간다. 뭐에 대해 합의해서? X토지. 집원의 착각 동그라미 착각을 하여 Y토지로 표시 동그라미 표시 무효죠. Y토지는 표시는 무효죠. 무슨 주의니까? 의사주의니까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당사자가 특정의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합의 무슨 주의? 의사주의. 집원에 관하여 착오로 계약서의 토지와 다른 토지를 표시 무효. 다른 토지는 무효. 그래서 계약서에 표시된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뭐한 합의한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뭐한다? 성립한다. 그럼 161번에다 뭐라고 쓰냐? 이렇게 해가지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안 된다. 취소 X. 착오를 이유로 취소 X 이렇게 써. 왜 그러냐 봐. 여러분 여기 한번 봐. 여기를 보면 뭐라 나왔죠? 지금 의사 표시라고 그랬죠?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은 것을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것을 착오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이때는 이 의사 표시는 한 개, 갑이면 갑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은 것을 갑이 모르고 한 것을 착오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오표시 무효 원칙 봐봐. 이 오표시 무효 원칙은 한 사람, 갑하고 을하고는 X토지로 계약을 체결하고 합의를 했죠. 그런데 두 사람 다, 한 사람이 아니죠. 두 사람 다 착각을 해서 Y토지로 등기했죠. 한 사람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착오라고 한다고. 한 사람. 그런데 오표시는 지금 몇 사람? 두 사람이 착각했잖아. 두 사람이. 그러니까 착오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러니까 오표시 무효의 원칙에서는 착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취소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오표시 무효 원칙에서는 절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런 말이 나오면 절대로 안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162번 계약을 체결한 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령이 났죠. 계약 당사자에 관한 행위자와 상대방의 뭐가? 의사. 행위자가 누구죠? 표의자죠. 표의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했다잖아요. 일치하면 무슨지? 의사주의. 그러니까 일치한 의사대로, 다른 말로 의사주의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해. 163번은 어느 의사표시에 관하여 당사자가 일치하여 이해했다. 일치하여 이해했다. 그럼 무슨지?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했다? 의사대로. 그래서 두 번째 줄 가운데 까만 거 보면 그 상대방이 실제로 이해한 의미대로, 이해한 대로, 일치한 대로. 알겠죠? 무슨 주의? 의사주의. 이렇게. 164번은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누구하고? 계약의 상대방 동그라미,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 동그라미,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의사가 일치 동그라미. 그래서 상대방이요, 누구하고? 자기는 본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의사가 일치했죠. 그러면 일치했다 그럼 무슨지?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대로? 그 일치한 대로.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가 일치했어? 상대방과 본인.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규범적. 규범적은 봐봐. 규범적은 뭐죠? 표시죠. 표시는 누구의 입장에서 봐봐. 여기 봐. 여기 의사죠. 의사는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주관적이라고 얘기하고, 표시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상대방. 알겠죠? 그럼 봐 이제 상대방의 시각. 상대방 봐봐 여기 표시죠? 상대방이니까 표시죠? 표시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 표시행위. 그래서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에 따라서 알겠죠? 이번 교범적 해석은 내심의 효과의사. 이거 한번 봐봐. 내심의 효과의사를 뭐라고 한다? 맨 끝에 동그라미에 의사. 의사와 여기는 뭐죠? 표시행위 할 때 표시 동그라미에. 알겠죠? 결국 뭐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 말이죠? 일치하지 않을 때 누구의 입장에서? 두 번째 줄 줄거죠. 죄송한데 상대방의 시각 거기 줄고 상대방의 시각에서 뭐에 따라서? 표시행위에 따라서. 표시행위 무슨 의미? 객관적. 여기 봐봐 여기 봐. 이 말을 지금 계속 쓰고 있잖아요. 지금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똑같은 말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167번 계약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표시행위 가로묻고 객관적 의미 가로묻고. 그래서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확정한다. 비전형의 혼합 필요 없어. 계약을 해석할 때는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확정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168번 진정한 의사를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봐봐. 의사하고 표시밖에 모르는데 의사를 모르는데 그럼 남은 건 뭐밖에 없어? 표시밖에 없잖아요. 의사를 알 수 없다? 그러면 표시행위로부터 추단 동그라미 추단을 뭐라고 하냐? 추측해서 판단 이 말이죠. 추측해서 판단 추단되는 효과 의사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 맨 위에요.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이런 봐봐요.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잖아요. 여기요.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가방을 하고 하는데요. 우리 여기 옛날에 임차인한테 돈 권리금 1,000만 원 주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또 나갈 때 병한테 보증 권리금을 받아야 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권리금 못 받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이 뭐라 하냐? 갑한테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고 써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갑이 써줬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을이요 기간이 끝나가서 나가려고 할 때는요 나가려고 하니까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을이 뭐라 하냐? 갑자기 돌변해서 갑 너가 권리금을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너가 나한테 권리금을 달라 이랬단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 아니고 기간이 끝났을 때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내가 방해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지 내가 권리금을 내줄게 이런 말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보충적 해석은요. 주로 계약에서 크게 주로 특히 계약 동그라미하고 별 하나. 보충적 해석 그러면 주로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171번요. 간극이나 틈이 있을 때 하는 거죠. 여러분요 거기를 157번과 연결해서 171번에다가 157번과 연결 이렇게요. 알겠죠? 157번과 연결하고 그 다음에 172번에서 보충적 해석할 때 보충이란 말이 뭐냐? 그럼 죄송해요. 계약의 해석을 통하여 그 다음에 주고 보충되는 의사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의사 이렇게. 알죠? 왜냐면 우리가 보충적 의사는 봐봐 여기. 자연적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입장에서 해석하죠. 규범적 해석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석하죠. 그런데 보충적 해석은 누구의 입장에서 얘기하냐? 제3자를 뭐라냐? 법관이죠. 그럼 법관이니까 주관적은 아니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뭐다? 객관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의사 이렇게. 그 다음에요 173번을 봐봐요.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것은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의사표시. 그러니까 바로 밑에 의사 해석의 문제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을 해봐야 되죠. 의사표시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자연적 해석,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규범적 해석 이 말이란 말이죠. 그것을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니까 결국 무슨 해석이다? 의사해석이다 이런 말이죠. 해석은 누가 한다? 해석은 반드시 법원이에요. 법원이에요. 그래서 174번을 보면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의 해석에 따른다는 계약서상의 조항은 법원의 해석권을 구속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법원의 해석권을 구속할 수 없다. 반드시 아무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해석한다 하더라도 법률행위 해석은 오로지 누구만 한다? 법원이 하는 것이다. 알겠죠? 관습법 이러면요 그것은 뭐 필요가 없는 것이야. 알겠죠? 그래서 관습법은 놔두고 일단 해석의 주체 이렇게. 그 다음에 그 해석 일반에다 뭐를 하나 쓰냐면 맨 위에다가 봐요. 목적, 사실인 관습, 임의복교, 신의 성실의 원칙. 이런 순서로 해석을 해. 이 해석 일반에다 쓰란 말이죠. 이거를 목사임신이라고 얘기해. 알겠죠? 그럼 목사들 중에 여자 목사들 있죠? 요즘 임신 잘하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목사임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목적, 사실인 관습, 임의복교, 신의 성실의 원칙 이렇게. 그것을 목사임신 이렇게. 좀 됐나요? 그렇죠? 이렇게. 목사임신 이렇게.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공부를 하실 때 봐봐. 우리가 채권법 기출문제 지문 다 강의해놨죠. 채권법 강의 다 해놨잖아요. 먼저 기출문제 지문을 듣고 그 다음에 기본서 여러분 밑줄 다 그어놨죠. 그 부분을 읽으란 말이죠. 먼저 지문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기본서를 봐. 먼저 밑줄 그어놓은 거.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거 본 거 있잖아요. 오늘 지금 강의 들은 부분 있죠. 이 부분의 강의를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어봐. 그러고 나서 뭘 보냐? 여기 이 부분에 관한 책을 봐. 밑줄 다 그어놨죠? 그럼 100% 다 익힐 거예요. 여기는 있는데 책에는 있는데 여기 없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요, 책을 이렇게 읽는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책을 읽는 방법은 이론을 알고 문제 푸는 방법과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론을 읽는 방법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디가 더 정확하냐?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 내용을 알면서 책을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알겠죠? 이론만 알면은 문제가 안 풀려. 근데 문제 지문을 다 풀었잖아요? 풀고 나서 이러면 오늘 가서 책을 한번 읽다 불공정한 법률 같은 책을 한번 보란 말이죠. 100% 거기에 나와 있어.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봤는데 만약에 문제가 안 풀린다거나 그렇게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그것은요, 화성인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오케이.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